들은 저희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박수홍의 근황을 알아보다가 기자는 한동안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서야 했다. 설마 여기까지일 줄은 몰랐다. 에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방송가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베테랑. 웃음으로 사람을 안심시키던 그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2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결혼 소식 이후 그는 분명 긴 생이막을 맞이한 듯 보였다. 그러나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최근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오르내린 한 문장. 두 사람 사실상 끝난 거 아니야?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라 여겼다. 결혼한 연예인을 둘러싼 잡음은 늘 있어왔고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박수홍의 최근 방송 출연 횟수 감소, 갑작스러운 스케줄 공백,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보인 눈빛이었다. 얼마 전 한 비공식 행사장에서 마주친 박수홍은 확연히 달라 보였다. 깔끔하던 수염은 정리되지 않은 채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 듯 얼굴은 퀭했다. 늘 먼저 인사를 건네던 그가 고개만 살짝 끄덕인 채 자리를 떠나는 모습에 현장에 있던 몇몇 스태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결정적인 이야기는 한 방송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익명을 전제로 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 큰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분이 밤사이에 짐을 다 챙겨나갔다는 얘기가 돌았죠. 밤, 그리고 짐 이 두 단어는 묘하게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기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말다툼, 침묵, 그리고 새벽녘 들리지 않게 끌리는 캐리어 소리.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후 박수홍의 주변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평소라면 사소한 인터뷰에서도 아내가 챙겨준다, 집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빼놓지 않던 그였다. 하지만 최근 몇 차례의 대화에서 그는 철저히 개인적인 이야기만을 꺼냈다. 집 이야기는 피했고 가족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 힘들다는 듯. 지인들 사이에서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한 가까운 측근은 형이 요즘 너무 말라서 걱정된다고 했다. 원래 스트레스 받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그게 안 돼 보여요. 그 말 끝에는 짧은 한숨이 붙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한숨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연예계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잔인하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박수홍은 누구보다 오래 이 세계를 버텨온 인물이다. 수많은 논란과 굴곡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던 그가 이번에는 유독 힘겨워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진짜 불쌍하다. 이 말은 기자가 만든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 관계자들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다. 동정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에 가깝다. 사랑을 공개했고 행복을 선언했고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현재가 너무나도 쓸쓸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결별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박수홍의 시간은 지금 조용한 폭풍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이다. 웃음으로 버텨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그 침묵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모든 짐은 밤에 정리됐을까? 그리고 박수홍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까? 답은 아직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TV에서 보던 직숙한 얼굴 뒤에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아플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이상하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분명 제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만이 방 안 어딘가에 멈춰 서 있는 듯 했다. 아침이 와도 밤의 공기가 가시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위로라기보다는 무심한 확인에 가까웠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정도의 의미.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프로라고 불렀다. 현장에 도착하면 인사를 했고 대본이 주어지면 읽었으며 카메라가 돌아가면 웃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했다. 웃음 버튼이 눌리면 얼굴 근육이 올라갔고 리액션이 필요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컷소리와 함께 꺼지는 조명 아래에서 그는 갑자기 갈 곳을 잃었다. 예전 같으면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현관을 열면 들리던 소리, 사소한 질문들. 오늘 어땠어? 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정리해주곤 했다. 그러나 이제 집은 단지 구조물에 불과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 가구가 놓여있고 물건이 남아있는 장소. 생활의 온기가 빠져나간 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낯설어졌다. 그는 점점 말을 아꼈다.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지점에서도 굳이 한 발 물러섰다. 누군가는 그걸 성숙함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피로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알았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방어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불러오며 결국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 근처까지 가버리기 때문이었다. 밤은 더 힘들었다. 낮 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균형이 어둠 속에서 쉽게 무너졌다. 불을 끄고 누우면 생각이 몰려왔다. 그날의 말들, 하지 말았어야 할 표정, 끝내 묻지 못한 질문들.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선을 넘은 뒤에는 되돌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만이 또렷했다. 연예계 사람들은 빠르다. 소문은 사실보다 먼저 도착하고 해석은 진실을 앞질러 간다. 그는 그 흐름을 모를 만큼 초보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조심했다.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침묵은 동시에 가장 무거운 선택이기도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 어느 날 오래 함께 일해온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괜찮아요? 아주 짧은 질문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고 아직은 버틸 수 있었다. 다만 괜찮다라는 말이